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3년 전에 직접 겪은 일이며 평범한 결혼 생활이라고 믿었던 제 삶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남들이 보기엔 별다른 문제 없는 안정적인 부부였었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나름 성실하게 월급을 가져다주는 편이었고 아내도 제 일에 간섭을 하지 않고 조용히 가정을 챙기는 타입이었죠. 말 그대로 서로에게 의지하며 지내는 그런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까지 이해를 하면서 잘 지냈고 서로 성격도 잘 맞는 편이라 큰 트러블도 없는 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이상할 정도로 저를 챙기기 시작했고 꼭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부담스러울 정도로 술상이 차려져 있었는데 평소 표현이 거의 없던 아내가 오늘 하루 너무 고생했다면서 제게 따뜻한 말까지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아내의 모습이 좀 낯설기는 했었지만 그냥 결혼 10년 차에 찾아오는 변화라고 생각하고 저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이었고 그러다 보니 저도 술 마시는 양이 점점 늘어나 원래 70kg였던 몸무게가 불과 6개월 사이 90kg 가까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회사 사람들이 저를 보면 왜 이렇게 살이 쪘냐는 말뿐이었고 저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날부터 집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아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었죠. 자기야, 우리 이제부터 술은 조금만 줄이자. 나 살도 엄청 찌고 요즘 몸도 좀 안 좋아진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병원에서 건강검진 좀 받아볼까? 내 동창 중에 이번에 개업한 의사가 있거든? 거기로 한번 가보자. 아내의 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내과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건강검진을 받아보자는 이야기였고 며칠 뒤 병원에서 피검사와 내시경까지 받고 드디어 결과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간 수치도 높고 심지어 공복 혈당도 높아서 지금 당장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태였고 이런 생활을 계속하다가는 몸이 완전히 망가질 거라는 충격적인 결과였었죠. 저는 그날부터 금주를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각종 모임에 특히나 저희 회사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먹을 수 없는 분위기라 술을 아예 끊는 건 솔직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절제를 하면서 술을 줄이고 있었는데 아마 그때부터 아내의 잔소리가 늘어나기 시작했었죠. 여보, 우리 오빠 지인 중에 태호 아저씨라고 혼자 산에서 사시는 분이 있거든? 그 TV 보면 자연인 같은 프로그램이 있잖아. 뭐 그런 데서 사시는데 글쎄 그분이 원래 가난 말기였대. 근데 산에서 사시더니 지금은 엄청 건강해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잠깐 산에서 지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때? 아니, 그럼 직장은? 지금 하는 일 다 그만두고 나보고 산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야? 아, 지금 일이 문제야? 당신 몸이 먼저지.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아내는 갑자기 짜증을 내면서 말하기 시작했고 제 건강을 걱정한다기엔 좀 과하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내는 밥도 차려주지 않고 제게 말 한마디 걸지 않으면서 냉전 상태로 지냈었는데 제가 아무리 기분을 맞춰주려고 노력해도 영 풀릴 조짐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내가 말했던 산에서 살고 있다는 태호 아저씨가 저희 집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죠.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눴고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 뭔가 묘하게 설득이 되면서
저도 진지하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술을 참 좋아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 빼고는 매일 마셨고, 그때는 건강이 이렇게 나빠질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술을 먹고 쓰러진 적이 있는데, 그날 제가 암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죠. 그래서 마음을 좀 내려놓고 그냥 쉬자 하는 마음으로 산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너무 건강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더 악화되기 전에 산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몸이 진짜 확 바뀌거든요. 일단 몸이 건강해야 또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저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옆에서 이야기를 같이 듣던 아내도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며 마치 제가 산에 들어가는 걸 당연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일주일 뒤쯤 저는 결심을 끝내고 아내의 말대로 산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고, 그날 밤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냈었죠. 여보, 나 산에 들어가서 좀 살아볼까 해. 당신 말대로 건강이 먼저인 것 같아. 그래? 진짜 잘 생각했어. 여기는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또 답답하다고 중간에 내려온다고 하지 말고 좀 진득하게 회복하고 와. 내 말 알겠지? 저는 아내와 이야기를 끝내고 약 한 달간 회사 인수인계를 해주고 난 뒤 드디어 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산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집으로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아내도 보고 싶고 편하게 침대에서 자고 싶은 마음도 점점 커지기 시작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옆에 있던 태호 아저씨가 위로를 해줬고, 저는 알게 모르게 태호 아저씨에게 의지를 하면서 산에서의 생활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가끔씩 찾아와서 반찬이나 옷들을 챙겨줬고, 저는 어쩌다 보니 약 10개월이란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집에 내려가지 못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오래된 친구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장례식장에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산을 내려와 거의 1년 만에 집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간 집이라 굉장히 어색했지만 겉보기엔 크게 변한 건 없었고, 일단 샤워를 하고 나서 장례식장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신발장에 들어있던 낯선 운동화 몇 켤레를 보고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었죠. 아내의 신발 사이즈는 230인데 신발장에 있는 운동화는 누가 봐도 270 이상으로 보이는 남자 신발이었습니다. 여보, 여기 있는 운동화 누구 거야? 아, 그거? 우리 오빠가 며칠 전에 들렀는데 내가 그때 운동화 세탁을 맡기려고 했거든. 그니까 오빠가 자기 것도 맡겨달라고 해서 그냥 내가 두고 가라고 했어. 근데 요즘 바쁜지 아직 안 찾아가네. 저희 집에 형님이 온 건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형님도 가정이 있으신 분인데 굳이 저희 아내에게 운동화를 세탁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뭔가 묘하게 수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으로 출발하기 전 주차장에서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여쭤보기로 했었죠. 저 형님, 요즘 잘 지내고 계시죠? 매제,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나야 뭐 잘 지내지. 근데 어쩐 일이야? 그게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니, 제가 오늘 집에 들렀는데 형님이 신발을 놔두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다 드릴까 하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무슨 신발? 난 그런 적 없는데. 그 말을 듣고 아내가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기회를 봐서 명확한 물증을 잡으려는 생각에 일단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생각을 좀 정리해보기로 했었습니다. 그 신발장에 있던 운동화들이 도대체 누구 건지 꼭 밝혀야 했고, 지금 아내에게 다짜고짜 따지고 들면 분명히 숨겨버릴 게 뻔한 상황이라 더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며칠 뒤 태호 아저씨가 언성을 높이면서 통화를 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얼핏 듣기론 받을 돈을 못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저 아저씨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야. 뭐 그냥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진정하세요. 아, 그리고 저 조만간 집으로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아유, 그래. 1년이면 있을 만큼 있었지 뭐. 나도 자네랑 정도 많이 들었고.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참. 그때 태호 아저씨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되었고 저는 너무 소름이 끼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자네한테는 참 미안하게 됐어. 나도 돈이 좀 급해서 말이야. 사실은 자네 아내한테 돈을 좀 받았거든. 태호 아저씨의 말은 제 아내에게 돈을 받고 1년 동안 산에서 저를 감시하고 감금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절대 집으로 오지 못하게만 해달라고 아내가 수도 없이 사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된 1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태호 아저씨는 아내에게 돈을 더 달라고 했다는데 아내가 자꾸만 핑계를 대고 시간을 지체하자 태호 아저씨는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제 건강을 생각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저를 산으로 보내려는 계획을 세웠던 거고 저는 1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던 거였죠. 그렇게 날이 밝자마자 집으로 향했고 저는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장면들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안방 침대에서 다른 남자와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이었는데 아내는 저를 보고도 전혀 놀라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뻔뻔하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왔어? 저기 거실에 서류 가져다 놨으니까 우리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이혼해. 아니, 당신 미쳤어? 지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뭔데? 그러자 아내가 이유를 설명하는데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었고 그냥 남자에 빠져서 사리분별을 못한다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외도를 했던 이유는 바로 부부관계 때문이라고 하는데 전부터 관계를 할 때마다 아내는 만족을 하지 못했고 저도 자신감이 떨어져 점점 관계를 회피하다 보니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었죠. 서로 충분히 노력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제가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사람을 외딴 산으로 보내놓고 정작 아내는 집안에서 이런 짓을 하고 지냈다고 생각을 하니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와 법적 공방 끝에 이혼을 하게 됐지만 이 일은 단순히 이혼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사람에 대한 신뢰라는 게 무너져 버렸고 아직도 가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어서 다시 산으로 들어가야 하나 그런 고민까지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요즘은 그저 하루하루 조용히 버티면서 이 일이 제 기억 속에서 조금씩 흐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